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에서 지방 언론을 운영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화성 전문 휘지 않는 팻 미담 플러스 주간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발행인 박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에서 언론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죠? 언론사를 창간하기 전에 마을신문을 5년 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예. 지자체 지원을 받고 했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한 단계 점프업 하고 네. 싶어서 이제 정식으로 언론사를 등록해서 창간을 하게 됐고요. 그게 2023년 6월입니다. 저희 신문사는 이제 세 가지 일을 해요. 네. 주간신문으로서 지면을 발행하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 그다음 유튜브 채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뉴스가 많고 또 특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인터넷 뉴스에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네네. 수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네, 뉴스거리가 많지 않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때는 또 어떻게 이걸 또 헤쳐나가시는지. 화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은 네. 서신에서부터 동탄까지 너무나 넓고 네. 또 사람이 많이 살죠. 104만이 살고 네. 있고요. 하루하루 뉴스거리가 넘쳐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가 없어서 보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정말로 다이나믹한 도시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자 이제 서부 지역부터 이 동탄까지 커버하시려 그러면 네네네. 이 면적이 서울보다 훨씬 넓은데 네, 그럼 직접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취재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근무 시간이 사실 새벽 5시부터 아. 거의 밤 11시까지거든요. 또 가정주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지금 고1, 고3, 고등학생이고. 창간하신 것을 네네네. 후회할 때는 없었나요? 후회할 때요? 네. 매일 후회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게 제가 보이니까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라는 거를, 그리고 내 기사에 힘이 생기고 있구나를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사실은. 네. 역시 이게 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 행복을 찾는다는 게 네. 되게 중요한데 네. 기자님은 항상 그런 모습이 저도 봤을 때 눈에 띕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지역 언론도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한 취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지면을 할당을 하지만 유튜브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 언론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공서 같은 곳이 주요 취재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의 관공서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네, 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날카로운 취재를 하면은 관공서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역 언론 입장에서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언론사라는 것은 약간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보도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저는 이거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취재하시면서 네. 너무 힘들었다 할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데요. 네. 아리셀 문제가 예. 있었습니다. 화성 아리스 그렇죠. 화재 사고. 예. 제가 그 건만 80건 이상 업로드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화성을 대표하는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가 제 항상 고민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폐기물 매립장의 그렇죠. 문제라든지 또 뭐 부당하게 해고되신 분들, 예. 그런 분들. 네. 결국에는 우리가 화성 시민으로서 아니면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은 네. 중앙 언론의 취재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저희 신문사가 커버하는 거죠. 지역 언론이 커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익힐 수 있을까를 정책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지역 언론을 키워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사실은 화성시의 경우에는 지역 언론 지원 조례는 창간한 지 2년 이상 된 매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신문사는 아직 2년이 못 됐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의회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구독자와 광고 수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 재정적인 열악함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지역 언론 지원 조례가 신생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이런 그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가 거의 자체 제작 능력이 상실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자체 생산 기사를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보도 자료라고 불리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음. 그래서 언론사들이 보도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보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뉴스 그 매체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도 자료의 비율과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몇 %인가? 그거는 조금 신문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할당 비율을 네. 화성은 가불명동 4개의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기 네. 때문에 네. 25%씩 공정하게 지면을 할당합니다. 네. 서해선이 개통됐는데 전혀 우리 지역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 그러니까 서화성 남양역까지만 이제 네네네. 가고 네. 위에 안산이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네네. 이게 서해선이 만들어지고도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예측되었던 것인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언론에서 조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네네. 네. 굉장히 많은 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이 원내로 빨리 많이 진출해서 각 당의 특색에 맞는 당헌 당규에 맞는 정책들을 빨리빨리 내서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지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에게 해줄 말씀까지 다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꼭 그런 부분 반영해가지고 네네네.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지역 언론도 고유의 역할을 하면서 네.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